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그리고 저희 이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학원 옵토메트리 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전인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 양안시 이상을 선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양안시 검사를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안시 이상자를 선별을 할 때 어떻게 좀 간단하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나서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양안시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선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검사들을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안시 이상자다 그러게 되면 일단 먼저 불편함이 있어야지 양안시 이상이 있겠죠. 불편함이 없는데 그거 뭐 그 사람을 고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시력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두 개로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이 작업을 뭐 한 30분 정도 독서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불편한 점이 발생을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양안시 이상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는 뭐 여러분들 우리 병원 같은 데 가서 진료를 받기 전에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듯이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문진 과정은 전부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진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이 문진을 통해서 어떤 점이 불편하고 그 불편함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가 문진에서 다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진에서는 뭐 일단 가족력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어떠한 점이 불편한지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빈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기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력을 측정을 하게 되죠. 안경을 착용을 하시는 분들 오른쪽 눈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 눈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1.0이 나오고 왼쪽 눈도 1.0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한쪽 눈을 감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두 눈을 딱 개방을 하게 되면 사실 최소 1.0 이상, 그러니까 1.0 또는 1.2, 뭐 때로는 1.5까지도 시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간혹 시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두 눈을 개방을 하자마자 저 어지러워요. 또는 두 개로 보여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양안시 이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시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체시 검사를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안경원에서 입체시 카드를 안 가지고 계시는 안경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입체시가 사실은 우리가 양안시의 최종적인 목적은 입체시를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입체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입체시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굉장히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양안시 이상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뭐 문진이라든가 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그 프롭터를 이용을 해서 입체시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안시 이상이 있다 하면 어떠한 검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많은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제일 궁금해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일단은 선별을 하고 기본적인 검사를 어떤 것들을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시라든가 또는 한쪽 눈이 억제가 된다거나 뭐 그 다음에 언제 발생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진에서는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시력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 눈에 각각 단한 시력을 봤을 때 양한 시력으로 보게 되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양한시 이상자로 선별을 해서 체크를 해놓고 양한시 검사를 좀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선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체시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입체시 같은 경우에 일단 정의를 보게 되면요, 입체시는 물체의 어떤 깊이 뭐 이런 것들을 지각할 수가 있고,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물체를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입체시라고 할 수가 있었죠. 자, 한동안 우리가 뭐 3D TV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 붐이 것 같았지만, 이게 3D TV가 근본적으로 이제 잠깐 붐이 일다가 죽은 것이, 입체시가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입체시가 가까스로 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3D TV를 보고 두통을 호소한다거나 또는 크게는 뭐 구토까지도 일으킨다거나,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3D TV를 하게 되니까 그게 아마 붐이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입체시 같은 경우는 생리적 단서하고요, 경험적 단서,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생리적 단서는 우리가 눈을 안으로 모으는 폭주라든가 뭐 계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체가 부풀어서 조절을 하고 조절 이완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리적 단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조절 기능 또는 폭주 기능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부수적으로 그것이 입체시가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험적인 단서는요, 여러분들 한쪽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저 사람이 앞에 있는지 또는 저 물건이 뒤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제 오른손하고 왼손을 이렇게 겹쳤을 때 이 오른손이 뒤에 있다라고 보는 것은 한쪽 눈으로만 보나 양쪽 눈으로 보나 그거는 다 느낄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경험적 단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험적 단서는 이렇게 겹침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어떤 밝고 어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 단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입체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생리적 단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되는 입체시의 저하를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죠. 자, 이 입체시의 검사의 목적은 입체시 기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사시가 있다거나 어떤 사위가 좀 큰 사위가 있다거나 또는 억제가 있다거나 약시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입체시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입체시가 굉장히 떨어져 보인다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입체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약간 다른 상이 들어와야 돼요. 다른 상이 들어와 가지고 이 뇌에서 인지를 할 때 이거는 다른 상이 아니야, 하나의 상이야 라고 이렇게 합치게 됩니다. 자, 이 합치는 과정에서 이게 떠올라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들어가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차돼서 보이게 되면 물체가 앞으로 당겨져서 보이게 되고요, 동측성, 그러니까 같은 방향 쪽에 있게 되면 물체가 안으로 들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마 입체 영화관에서 보게 되면 자막 같은 경우가 굉장히 떠올라 보이죠. 그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업상 그랬는지 몰라도 한쪽 눈씩 이렇게 가려보고 했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왼쪽에 보이는 거는 오른쪽에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게끔 자막을 만들어놔서 이 자막이 그러니까 위로 저쪽으로 다가와서 보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3D 영화에서 뭐 돌 같은 게 내 앞으로 다가온다거나 총알 같은 것이 다가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영화를 보는데 입체시가 굉장히 결여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입체 영화를 아마 남들은 와 소리를 지르고 뭐 내 앞으로 총알이 다가오는 것 같을 텐데 입체시가 결여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왜 그러지? 라고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입체시 영화 재미없네 라고 그러한 결과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논문을 잠깐 하나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이게 지금 사시를 가진 사람의 어떤 입체시가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인데요. 이건 안과학회에서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티트머스 플라이 테스트하고요. 그다음에 TNO라는 입체시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랑 테스트라는 입체시 검사가 있는데, 각각의 지금 티트머스 플라이 테스트는 평강을 이용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분리를 시켜서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TNO 검사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록 필터를 이용을 해서 검사하는 입체시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랑 테스트는 주로 어린이들한테 주로 검사를 많이 시키는데요. 랑 테스트는 그냥 무작위점 입체시표, 그래서 별도의 평강이나 정록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하는 그런 입체시 검사 카드들인데, 자, 이 검사들은 전부 다 근거리에서 실시하는 근거리 입체시 검사가 되겠죠. 자, 이게 보게 되면 입체시를 아예 못 느끼는 경우도 티트머스 플라이 테스트는 3명, 그 다음에 TNO 검사 같은 경우는 9명, 그 다음에 랑 테스트 같은 경우는 5명, 그 다음에 입체시가 그러니까 맨 밑에 랑 테스트만 본다 하더라도요, 입체시가 지금 200초 이상이 되는 경우가 89명 정도가 나타났죠. 자, 이렇게 양한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이렇게 입체시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사위가 약간 있다 그래가지고 입체시가 아주 비정상으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위가 약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불편한 자각 증상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문진에서 불편한 자각 증상이 있거나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입체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또는 입체시가 거의 못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양한시 검사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이제 조절성 뇌사시 환자에서의 비율을 잠깐 보여줬는데요. 자, 조절성 뇌사시다 그러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시를 보정하고자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하게 되면 눈이 폭주를 하게 되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뇌사시가 발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뭐 플러스 한 4디옵타 또는 5디옵타, 6디옵타 이 정도의 원시가 있는 경우들이 보통 조절성 뇌사시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체시를 못 느끼거나 뭐 200초 이상인 경우가 이렇게 18명, 뭐 이제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방금 그 논문에서도 봤듯이 입체시 검사하는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간략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검사하는 도구들이 여러분들 뭐 다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이것들 중에서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굴절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문진이라든가 예비 검사에서 입체시 카드로 이용해서 입체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입체시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사람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선별할 때 아주 좋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란도트하고 티트머스 플라이 테스트는요, 검사 방법이 거의 동일해요. 평광을 낀 상태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런 카드가 3가지의 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제일 끝에 보게 되면 파리가 있죠. 그래서 파리의 날개가 입체적으로 보이는지, 그래서 입체시가 있는지 없는지 정성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RL, 오른쪽 왼쪽이 각각, 오른쪽에는 R이, 왼쪽 눈에는 L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혹시라도 이거 R하고 L하고 둘 다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L이 안 보인다. 그리고 파리의 날개도 보이지가 않는다. 자, 그렇게 되면 입체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그림이 될 텐데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A, B, C 해가지고 여기서 그림 중에 어느 것들이 튀어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맨 처음에 이 파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요 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정성적으로 검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이는 경우에는 한 400초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두 가지는 정성적인 검사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1번부터 몇 번까지 튀어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6번까지 보인다. 그렇게 되면 6번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게 80초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쉬우면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하나 정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비치를 하신다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번에가 지금 이 TNO 검사라는 건데요. TNO 검사는
이게 이제 7장의 카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정록안경을 이제 낀 상태에서 이것도 입체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판단을 하는 것들인데요. 뭐 요거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첫 번째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나비가 안 보이죠? 근데 나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러게 되면 입체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 나비가 여기 보일 거예요. 그럼 아 여기 있습니다 라고 찝게 되면 입체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7장의 카드를 하면서 점점 입체시가 어디까지 측정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랑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이제 이거 어린이들한테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끼리라든가 달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요거는 별도의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보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코끼리까지 보인다 또는 별까지 보인다. 그렇게 되면 별에 해당되는 초각은 뭐 20초각이다. 그렇게 되면 20초각으로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요거는 일치시표 또는 미세입체시 검사 또는 그냥 미세입체시 검사는 사실 정확한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세입체시라 그래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일치시표 검사에 비해서 이거는 아크 분각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세입체시 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폴옵터에 있는 그 스크린 화면을 갖다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자, 이 스크린에 보게 되면 자,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한 번 클릭하게 되면 요 일치시표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2번 클릭하게 되면 여기 요 4가지 요 입체시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한 번 누르게 되면 요 일치시표가 나오게 되는데 일치시표를 눌렀을 때 보이는 것은 자, 오른쪽 눈에는 지금 이런 그림이 왼쪽 눈에는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입체시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게 되면 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자, 위에 있는 것은 튀어나와 보이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시표는 이게 두 개를 합쳐지면서 들어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입체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입체시가 없다 그러게 되면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애초에 보이는 그림이 있었죠. 요 그림처럼 보인다. 그렇게 되면 입체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광이 오른쪽에는 예를 들어 135도, 왼쪽에는 45축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 요 평광 요걸 갖다 버튼을 탁 터치를 한번 하게 되면 하나의 어떤 그 보조 렌즈 다이얼 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평광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135도였던 게 45도로 왼쪽에 45도였던 게 135도로 이게 반전이 딱 되게 되죠. 자, 반전이 딱 되게 되면 얘가 그림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이 튀어나와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게 튀어나와 보이고 위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 보이는 이렇게 화면이 반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평광을 갖다가 반전을 시켜가면서 튀어나와 보이고 들어가 보이고 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것도 뭐 대략적으로 입체시가 정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검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입체시 여부 기록을 할 때는요. 자, 이거는 입체시가 있다 없다 이 정도. 그다음에 튀어나와 보이는 게 반전을 하게 되면 튀어나와 보이겠죠. 자, 이때 튀어나와 보이는 게 느린지 또는 들어가 보이는 게 느린지 뭐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검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100명 정도의 검사를 했습니다. 100명 정도의 검사를 했는데 100명 정도가 만약에 이제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데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증상을 보였다. 그러면 그 사람 이상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게 검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갖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이상하네. 반응이 이상하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체크를 해갖고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시게 된다면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선별 검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요걸 이제 일치 시표 검사라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 버튼을 갖다가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이러한 시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시표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화면에 그 폴옵터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정록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는 그 폴옵터도 있죠. 근데 요즘 나오는 건 전부 다 이제 평강을 이용해서 나오게 되겠지만, 자, 이 시표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에 각각 이러한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원리하고 좀 비슷한데요. 자, 이 오른쪽, 왼쪽 이 그림이 각각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얘하고 간격이 약간 다르죠. 그 상태에서 평강을 딱 필터를 자, 이 버튼만 누르게 되면 평강이 저렇게 가입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원래는 이게 두 개의 시표지만 입체시가 있게 되면 각각 하나씩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만큼 멀고 가깝고 이런 거에 따라서 멀면은 이게 더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12시,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이 방향에 따라서 점점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아크 분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1분각, 그 다음에 2분각, 4분각, 아크 10분각.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체시의 정상은 얼마인가요? 이거 또 궁금할 수 있겠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입체시의 정상은요, 보통 40초 각 정도면은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뭐 때로는 한 100초 정도의 입체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불편한 점을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입체시를 전혀 못 느끼게 된다거나 입체시가 뭐 200초, 뭐 300초, 400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입체시가 어떠한 원인 때문에 분명히 떨어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입체시 감소의 이유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입체시 감소의 이유 판단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뭐 사시가 있다거나 또는 사위가 너무 크다거나 또는 오른쪽하고 왼쪽의 시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등시라거나 또는 굴절 이상이 있는데도 굴절 이상을 제대로 교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체시가 현저하게 감소되진 않지만 아무튼 감소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떤 시야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아까 밝기 뭐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어떤 조도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래도 입체시가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양안시 이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입체시까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제가 사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폴옵터를 이용해서 또는 폴옵터 이외에 어떠한 검사 방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영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